있겠는데요. 네. 주관이 생기면. 네. 자, 이 동물복지법 말고도 그 화장품과 관련된 동물 실험 문제랑 네. 관련된 그 법안도 우리 문 의원님이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는 작년 8월에 화장품법 개정안을 냈고요. 네. 화장품법, 그게 화장품법입니까? 예, 화장품법. 예, 네. 이미 낸 것은 화장품법의 개정안이고요. 네. 현재 화장품의 포장에 표기하는 내용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고요. 예. 동물 실험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기재 사항을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기재 사항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거죠. 동물 실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을 네. 보장하고 네. 그럼으로써 꼭 필요한 동물 실험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을 담은 법안인 거죠. 네. 예. 그러면은 화장품 업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화장품 네. 업계에. 이거는 지금 화장품법에는 사실 네. 동물 실험 여부를 자율적으로 표시하자만 돼 있지 동물 실험을 하지 말라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준비하는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거나 금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법안을 제가 마련한 이유는요. 네. 세계적으로 한 1억 마리 정도가 의약품 또 동물 실험에 사용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한 기존의 의약품 동물 실험 포함해서 150만 마리의 동물 실험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어떤 있는데요. 동물입니까? 쥐인가요? 쥐가 많고 토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과 동물의 일치율은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사실 의약품은 또 필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네. 화장품은 사람의 미를 위해서 불필요한 동물이 꼭 희생돼야 되느냐 하는 각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과의 일치율도 20% 이하에 불과하고 네. 또 미를 위해서 꼭 필요하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화장품의 원료의 안전성, 유연성이 이미 확립된 원료가 세계적으로 2만 종류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최근에 화장품 업계에서 조사를 했을 때 140여 개 업체가 이미 동물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안전성, 유연성이 확립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방치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있습니다. 뭐 방부제, 보존제, 색소제, 세포 배양액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은 두면서 또 유예 기간, 준비 기간을 두면서 네.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법안을 마련했고요. 네. 그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이 금년 3월부터 화장품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했고 수입도 금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우리나라 요새 그 화장품이 한류붐을 타고 네.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화장품 네. 업계에서. 그 유럽에 진출하는 데는 오히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우리 수출국이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 또 홍콩, 대만 뭐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예.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물 실험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우리의 견본품을 중국에 보내서 네. 중국이 인정하는 평가원에서 동물 실험을 해서 합격을 한 경우에 전면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견본품을 보내서 그 국가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의 동물 실험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동물 실험을 못하게 또는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금지하면 동물 이외의 다른 이제 동물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뭐 예산도 필요하고 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네. 법안에 그 예산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일단은 그 동물 복지에서 동물 실험을 원칙은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거나 네. 동물 실험 시의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대체 시험을 하자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에 대체 시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예산도 마련을 하고 네. 그런 대체 시험을 하는 연구 단체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작년에 네.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대체 시험을 위한 평가 지원을 위해서 예산 마련을 촉구해서 최초로 대체 시험 평가법에 대한 예산이 8,6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8,600만 원이요. 액수는 굉장히 적지만 최초로 신규 배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식약처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동물 대체 실험을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그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상 대체 시험법은 세계적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시험법은 개발이 되어 있고 이 개발된 대체 시험법을 동물 실험에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넣을 거냐, 선택할 거냐 이런 조항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액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발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운영해 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예산이 들어서 이 법을 시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 포함 대상에 그 이제 반려동물 이외에도 농장에서 식용이나 뭐 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기르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에까지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전면 개정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농장 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동물 복지라는 항목으로 넣고요. 별도의 항목으로요. 축산동물. 축산동물 복지라는 항목을 넣고요. 어찌 보면은 그 동물 복지가 농가를 어렵게 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생산성도 높여야 되지만 친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결국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금속 틀에 넣어서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신 돼지를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닭의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산란을 잠깐 금지시키고 털갈이를 한 다음에 다시 산란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금지하고 좀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성도 높이고 또 위생적으로 축산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축산업계에 이제 이런 규제가 말하자면 규제일 텐데요.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가해지면은 그런 규제가 없는 다른 외국에서 만들어진 생산해내는 축산 제품하고 이게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밀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축산물에도 그런 뭐 이제 그런 열악한 또는 동물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이 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규제와 또 성장 촉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축산 동물의 경우에는 농가의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동과 또 그다음에 소를 키우는 또 양계장 또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계속 절충해서 이제 법안 개정에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또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생산 농가에는 또 정부의 어느 일정 정도의 지원이 함께 가야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TV 보니까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던데요.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물복지법 또는 보호법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의원님들 면면을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진행이 어떻게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법안 통과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게 언제쯤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게 되나요? 저희가 법안 통과하는 기간이 대개 보면은 최소 평균 6개월은 다 넘더라고요. 발의 시점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아직 발의가 안 됐지 최소, 않습니까? 그래서 발의 목표는 이제 5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말. 5월 말보다 이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표는 5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야 네. 당내의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졌고요. 또 수의계 또 법조계 네. 중에서도 네. 동물 보호나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의견은 모아졌지만 전 국민적인 의견이 일치하느냐 또 현장에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부분과 또 정책 시행 부서 농림축산 해양수산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이런 네. 부분은 시행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현장조사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상태라서 최소 한 달 정도는 법안 발의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안 개정에는 비용 대비 효과 또 국민의 편익성도 있지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생명 경시 현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네. 생명의 문제, 윤리의 문제, 환경의 문제만큼은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너무 늦지 않게 발의하고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동물에 대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우 수준은 아마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 법안 개정 과정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 개정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일 것 같습니다. 국회 생생특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